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3월 15일 밤 8시 40분입니다. 임기제 공무원이 있습니다. 검찰총장, 대법원장 같은 분인데 그 임기는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다만 그 사람이 엄정한 공무원의 자세를 보였을 때는 반드시 그분들의 임기를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정권의 압박으로부터 지켜내도록 만든 게 바로 임기제니까요. 그러나 그 당사자가 정치적 행동을 해가지고 선거 때 어느 편에 줄을 섰다, 완전히 공무원의 중립성을 훼손하고 공무원처럼 행동하지 않고 정치인처럼 행동했다면은 그런 사람에게는 정치적 기준을 적용하는 게 맞습니다. 정권이 바뀌면은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는 거죠. 왜냐? 줄을 잘못 섰으니까. 바로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김오수 검찰총장 아닙니까? 김오수 검찰총장이 지휘한 대장동 수사는 사실상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수사를 축소, 은폐, 뭉갠 거 아닙니까? 아직도 수사 중간 발표를 하지고 있지 않고 이재명을 소환도 하지 않은 것은 이재명에게 불리한 자료나 정보가 나오는 것을 차단해가지고 이번 선거에서 이재명이 당선하도록 만들겠다는 계산이 아니었으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계산이 어느 정도 적중했어요. 만약 수사를 제대로 해가지고 이재명을 소환하고 대장동 사건의 몸통으로서의 그 적나라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알렸다면은 이번처럼 이렇게 많은 표를 얻겠습니까? 득표율이 이렇게 높겠습니까? 이재명의 득표율이 이렇게 높은 가장 큰 이유는 김오수가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아가지고 국민들이 이재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 찍었다고 봐야죠. 그렇다면은 뭐 물어볼 것도 없습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는 권성동 의원의 충고를 고맙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그동안에 사법부의 독립성을 포기하고 스스로 문재인 정권의 하수인을 자임한 사람입니다. 사조직 판사들을 중용하고 국제법을 위반한 징용공 배상 판결로 한일 관계를 파탄지경으로 몰고 갔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주문을 받아가지고 사법개혁을 한다면서 양식 있는 판사들을 검사들 먹잇감으로 내어 던져주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으로 밀어간 데 그치지 않고 여당인 민주당이 탄핵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당신 사표는 받을 수 없다 해가지고 임성근 부정판사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아가지고 결국 탄핵 소추되도록 만들고,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는 각하해버렸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또 이재명에게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선고해가지고 그가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도록 방조한 그 재판에도 참여를 했는데, 더구나 그 재판부에 대한 김만배 측의 로비 의혹이 권순일 당시 대법관 중심으로 설득력 있게 제기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법원 차원에서 이 사건을 조사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법부가 이거는 정권의 하수인 정도를 넘어서 재판 거래의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우파가 선거에서 이겼다고 해서 김명수를 용서해서는 안 될 이유입니다. 우파는 독해져야 합니다. 지금 우파는 지난 5년간 문재인 정권의 혹독한 뒷조사를 거치면서 가장 깨끗한 정치 세력으로 정화되었습니다. 종북 좌파는 5년간 부패의 늪에서 뒹군 부패 기득권 세력입니다. 민주국가에서는 깨끗할수록 용감합니다. 우파는 이제 독해져야 합니다.
헌법과 법률을 어긴 자들을 처단하기 위해서는 김명수부터 응징해야 합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적용했던 정도의 조사, 수사만 가해져도 김명수는 버틸 수 없을 것인데 그 전에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는 게 사법부에 부담을 덜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해 5월 5일 조선일보에 원로 헌법학자 허영 교수가 사조직이 법원을 장악, 사법부의 충격적 현실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 글은 김명수 대법원장을 사실상 반역 세력으로 규정한 아주 엄중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내용을 제가 다시 새삼 한번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이런 김명수 대법원장을 임기를 채우도록 내버려 둘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경희대 법학전문대학 허영 교수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수장으로 하는 이념 조직이 사법행정권과 재판 업무의 주요 보직은 물론 법관 대표 회의를 장악하고 있는 이 현실은 한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우리법연구회나 지금의 국제인권법연구회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만든 이념적인 사조직으로서 사법권 독립의 적신호며 국민에게는 큰 위협이고 헌법이 보장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훼손하는 일종의 비밀결사라고 했습니다. 아니, 사법부 안에 비밀결사가 있으면 되겠습니까? 비밀결사의 수장이 대법원장이니까. 전체 법관의 14%에 불과한 특정 이념 집단 소속 법관이 사법부를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사법권의 독립과는 명백히 배치되는 비정상 상황이라는 것이 허영 교수의 지적이었습니다. 사법부의 독립은 자유민주주의 및 공동체 유지를 위한 필수 조건인데 이를 공격하는 조직이라면 헌법과 국민의 공적이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사법부, 김명수의 사법부가 대한민국의 헌법체제에 도전하는 반헌법 세력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지금. 허영 교수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해야 할 법관이 헌법보다는 소속 사조직이 추구하는 이념에 충성하여 심판하는 것은 분명히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재판이고 이렇게 되면 법관의 법 적용은 일관성과 공정성을 상실해서 생명력을 잃게 된다고 점잖게 지적을 했습니다. 개인적, 정치적 이념이 법 적용에 영향을 미치면 재판은 생명력을 잃고 생명력을 잃은 재판은 사법 작용이 아니란 논리입니다. 생명력을 잃은 편파적 재판은 일종의 국가폭력입니다. 그러니까 국가 공권력을 조폭 수준으로 격화시킨다는 거죠. 허영 교수는 국제인권법이란 말 자체가 모순이라고 했습니다. 국제사회가 인권선언이나 인권협약 등으로 채택한 인권은 우리 헌법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는데 그러한 기본권을 떠난 국제인권법은 그 실체가 없다는 겁니다. 국제인권법이란 말 자체가 불순한 의도를 감추고 있다 이거죠. 허 교수는 그렇다면 그 사조직은 도대체 무슨 가치를 추구하는 집단인가? 아주 핵심적 질문을 던지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사조직에 속한 일부 법관의 정치적이고 반헌법적인 언행이나 재판 실무로 볼 때 우리 자유민주주의 헌법 이념과는 분명히 배치한 가치를 추구하는 집단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 사회주의, 공산주의 또는 뭐 인민민주주의 이런 거 아니냐 하는 의문을 던집니다. 그 단적인 예가 법관 탄핵을 방조한 김명수 대법원장의 반헌법적인 언행과 거짓 해명에 대해서 침묵한 법관 대표회의의 행태라는 겁니다. 허 교수는 이들의 가치관에 좌우의 이념적 잣대를 들이대지 않고 헌법을 기준으로 삼아 이들을 일단 자유민주주의 반대 세력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에 반대하는 이념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재판을 하고 있으면 됩니까? 그것도 사법부의 가장 요직에 앉아가지고. 그럼 누구를 편들게 됩니까? 반역 세력을 편들고 애국자를 핍박하는 그런 판결을 내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 꼭대기에 김명수가 앉아 있었는데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용서해도 되겠느냐? 이런 뜻 아닐까요? 그런데 이 통상적인 의미에서 반역은 체제 부정과 국가 부정으로 나눕니다. 자유민주 체제를 부정하고 독재나 공산주의로 가리는 것은 체제 부정이고, 적인 북한 노동당 정권에 봉사하는 이적 행위는 국가 부정입니다. 체제나 국가를 적대시하고 공격하는 행위는 소소한 반역과 달리 대역 행위로 규정하는데, 영어도 대역죄를 하이 트리즌이라고 합니다. 한국의 원로 법학자가 김명수와 국제인권법 소속 판사들을 반체제적인 사조직 집단으로 간주해가지고 사실상 대역 죄인으로 규정한 그런 논리였습니다. 끔찍합니다. 허영 교수는 이 사조직이 이미 한국의 민주주의를 공격하고 있다고 봤습니다. 상권 분립의 나라에서 이 사조직이 지배하는 우리 사법부는 권력과의 견제와 균형을 무력화시켰고, 정권과 여당의 불법과 비리에 대해서는 호위무사로 변질을 해가지고 사법의 정치화를 가속화시켰다는 인식입니다. 이재명 지사와 은수미 성남시장의 대법원 판결이 자신의 주장을 실증하는 사례라고 허영 교수는 소개를 했습니다. 허 교수는 이 모든 사태의 책임자로 김명수 대법원장을 특정했습니다. 그는 실체가 불분명한 사법행정권 남용이라는 죄명으로 전직 대법원장을 비롯한 수많은 전직 법관을 재판받게 했는데, 김 대법원장이야말로 법관 탄핵 방조 사건 등 법관 인사 행정권을 남용한 사실이 분명하기 때문에 어느 때인가 반드시 법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했는데, 그런 것이 가능한 세상이 이제 왔습니다.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스스로 그 죄를 결정해야 된다는 저의 충고는 너무나 온건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허영 교수는 국민의 무서운 저항이 일어나기 전 사조직의 자진 해산을 권했습니다. 국민 다수가 그 사조직 소속 법관의 재판을 기피하고 그 사조직과 인연이 있는 정관 변호사를 찾아야 승소할 확률이 높다고 인식하는 것은 단순한 기우가 아니란 겁니다. 허 교수는 이 조직을 음흉한 비밀결사체로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명단 공표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떳떳한 조직이라면 왜 명단 공개를 거부하는가? 비밀결사체가 사법부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우리 사법부의 실상에 공정한 재판을 바라는 국민은 허탈하고 붕괴할 수밖에 없다. 허 교수는 또 언론과 야당과 변호사 단체와 국민들의 저항을 촉구했습니다. 사법의 신뢰를 회복시키려는 개혁의 대상은 김명수 사법부이고, 이는 제야 법조계의 당면 과제라고 했습니다. 양식 있는 정치 세력도 힘을 보태야 한다. 국민도 불공정한 재판에서 벗어나고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언론은 지속적인 관심과 보도로 사법부의 실상을 널리 알려 경종을 울려야 한다.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주의 근본 이념을 경시하거나 부정하는 세력이 사법부까지 장악한 오늘의 비정상적인 현실에서 하루속히 탈피해야 하기 때문이다. 김명수와 그 패거리 판사들에 대한 준엄한 농고문인데, 결국 이런 뜻도 반영이 되어가지고 이번에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김명수 대법원장은 스스로 그 취를 결정하는 것이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그나마 조금이라도 회복하고 양식 있는 판사들에 대한 부담을 스스로 줄이는 최소한의 양심적 행위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